의문의 자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람, 왜 범인인지, 왜 범인이 아닌지, 그러면 범인은 누군지, 현실과 비현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미로 속을 헤매다가 출구를 찾았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빡!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오스트리아의 작가 레오 페루치의 1923년작 심판의 날의 거장입니다. 수수께끼의 연쇄 자살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현실과 환상, 논리와 비논리, 사실과 허구를 마구마구 섞어놓은 채로 뒤집었다가 풀어 헤쳤다가 다시 조합하기까지 하는 아주 치밀함과 정교한 구조를 지닌 작품입니다. 아울러서 서스펜스, 추리, 공포, 환상을 아주 절묘하게 조합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형태로 마치 오늘의 장르 문학을 펼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을 만큼 닮아있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출간 당시에도 문학성과 재미를 두루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중적으로, 비평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오늘은 작가 레오 페루치의 전성기 대표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심판의 날의 거장, 국내 초역판을 들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1년 출간되었고요. 옮긴이는 신동화, 출판사는 열린책들, 페이지 수는 264페이지입니다. 우선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레오 페루치. 1882년 프라하에서 방직업을 하는 부유한 유대인 사업가인 부모님 사이에서 4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설가이자 수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딴 대수방 정식을 공식화하기도 했고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정확한 사망률 예측에 기반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해 보험업계에 중요한 공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주로 짧고 빠른 형태의 모험과 형 이상학적 변형을 결합한 이런 역사소설,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요. 독일어권 문학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현실과 환상을 조합한 기묘한 분위기를 가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험회사 근무, 그리고 문학활동, 요거 병행했던 인물 한 명 더 있죠. 바로 프란츠 카프카인데요. 이 동시대에 살았던 프란츠 카프카하고 레오 페루치가 같은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프카가 사후에 주목을 받은 것과는 달리 레오 페루치는 당시 작가로서 큰 명성을 누렸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정치적 이유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독자들에게서 잊혀진 작가가 되었고, 사후인 198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다시 한번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차이점이자 공통점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주요 작품으로는 망고나무의 비밀, 9시에서 9시 사이, 심판의 날의 거장, 스웨덴 기사 등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 1909년 9월 26일 오스트리아 빈의 한 저택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택의 주인은 유명 배우 오이센 비쇼프. 그는 실내악 연주를 위해서 고르스키 박사와 이야기의 주인공인 요슈 남작을 초대했고요. 그곳에는 집주인 비쇼프의 아내인 디나, 처남인 펠릭스, 엔지니어 졸그루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요슈 남작은 이곳에 도착을 해서 소개를 받은 엔지니어 졸그루프가 도대체가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자신과 마주친 적이 있다고 하면서 막 무턱대고 들이대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외모며 행동이며 다 별로예요. 게다가 또 이 비쇼프의 아내인 디나는 전 여친이었고요. 분위기 대충 감이 잡히시죠? 마침 그날 조간신문에는 이 비쇼프가 거래 중인 은행이 파산했다라는 소식이 실렸는데요. 정작 당사자는 이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쉬쉬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 요슈 남작이 자꾸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을 듯 말 듯 말을 뱉고 또 그걸 또 주워 담겠다면서 막 덤벙거리고 막, 이때 비쇼프가 모두에게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한 젊은 해군 장교를 알게 됐어요. 그에게는 탁월한 재능을 지닌 화가인 남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그는 동생과 똑같은 삶을 살아보면 원인을 맞닥뜨릴 것이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2달간 동생으로 살아본 그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해버렸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자리를 비운 비쇼프. 잠시 후 2발의 총성이 들렸고 권총으로 자살을 한 비쇼프가 발견됐습니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온전히 자살이라 할 수 있느냐? 누군가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쇼프의 죽음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 사람들은 요슈 남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인이었던 디나와 결혼을 한 비쇼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친분을 쌓았고 마침 은행 파산권을 기회 삼아서 그의 자살을 유도했다는 주장. 그런데 처음부터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엔지니어 졸그루프가 말을 합니다.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라면서 요슈 남작이 무죄라고 맞서기 시작을 했죠. 비쇼프의 죽음은 온 도시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덕분에 요슈 남작에 대한 비난의 시선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이어서 발생을 하는 의문의 자살 사건들마저 요슈 남작과의 연관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결국 그는 잠시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때 졸그루프가 그를 막아섰고 덕분에 요슈 남작 또한 진짜 범인을 찾아서 정확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렇게 졸그루프는 고르스키 박사와 함께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비쇼프가 죽기 직전에 들려줬던 해군 장교의 자살 요 이야기와 사건 현장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기이한 사건들과 비쇼프의 죽음을 대입시키는 것을 지나 조반 시모네 키키라는 화가의 이야기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조반 시모네 키키는 심판의 날의 거장이라 불리는 화가로 정신착란증으로 수백 년 전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현재의 사망자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된 걸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삐걱삐걱거리면서 요슈 남작하고는 가까워 보이지도 않았던 졸그루프가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요슈 남작은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이 작품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을 꼽으라면 이야기의 형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요슈 남작의 수기 형태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작품은 총 22개의 장과 편자 후기라는 짧은 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모두가 숫자로만 장을 표시했지만 특이하게도 1장에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맺은 말을 대신하는 머릿말. 특이한 제목이죠? 이 1장은요, 이 요슈 남작이 내가 기록한 것은 완전한 진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건 당시의 상황과 대략적인 결말 등을 설명을 하고요. 자신의 심적 고통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앞뒤 사정을 전혀 모르는 독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22개의 장을 다 읽고 나면 그 뒤에 편자 후기라는 제목의 짧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껏 진행을 했던 형태인 요슈 남작의 수기가 아닌 요슈 남작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사람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책 속에 책이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인 거죠. 근데 여기 담긴 이야기가 독자들을 아주 극도로 당황하게 만들면서 다시 1장을 펼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작가가 수학자라서 이렇게까지 치밀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독자를 엄청나게 놀라게 만드는 진정한 작품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먼저 읽어버리면 읽기가 수월하냐?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1장을 처음 읽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뭔 소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결국 모든 것은 작가의 치밀한 계산이 만들어낸 그대로이고 그의 계산대로 읽어 나가야지만 의문을 풀 수 있는 형태. 맨 처음 그리고 맨 끝에서 독자를 완전히 조져놓는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심판의 날의 거장 리뷰였습니다. 저는 오늘 줄거리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소개드렸어요. 평소처럼 제 기준에서의 해석을 좀 담으려고 보니까 스포를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간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아무튼 아쉬우니까 간단하게라도 작품이 말하려는 점을 짚어드릴게요. 예술가가 추구해야 하는 창작의 의미 그리고 인간의 욕망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